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오늘 진성호의 직설은 좀 우울한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16년 만에 1, 4분기 경제 성장이 마이너스 0.3% 충격의 숫자를 기록했습니다. 설비 투자는 IMF 이후 1998년 이후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이 와중에 LG전자는 휴대폰 국내 공장을 폐쇄했습니다. 베트남으로 전부 공장을 옮기겠다고 했습니다. 도저히 대한민국의 이런 노동 환경 속에서는 승산이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런데 훨씬 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대한민국의 넘버원 컴퍼니 삼성전자 이야기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것은 반도체가 주축입니다. 반도체는 대한민국 경제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은 삼성전자의 반도체, 물론 하이닉스도 있습니다만 삼성전자에 큰 의존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수치가 좀 바뀌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세계 1위의 반도체 매출액 영업이익을 뺏기게 됐습니다. 지난해 4, 4분기부터 그런 조짐이 나왔습니다만 올해 1, 4분기 실적은 확실히 이제 삼성전자는 이도로 밀릴 거라는 확신을 갖게 합니다. 인텔한테 뺏겼습니다. 작년 4, 4분기부터 올 1, 4분기, 그리고 연간 예상 매출액이나 영업이익도 전문가들은 삼성이 2등으로 전락할 거라고 합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스마트폰 생산도 주력 생산 공장을 바꿨습니다.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의 삼성전자 1공장, 2공장이 사실은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주력 공장들입니다. 국내에서는 점점 철수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반도체마저 이렇게 된다면 풍문에 들리는 것처럼 삼성전자가 반도체 공장마저 해외로 나간다?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걱정이 기우일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삼성전자와 인텔의 반도체 실적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과거에 확실한 세계 넘버원 반도체 기업은 인텔이었습니다. 이것을 삼성전자가 따라잡았습니다. 1등을 했습니다.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그런데 자, 28일 인텔 홈페이지에 공개된 실적 자료를 보면요, 올해 1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와 같은 18조 700억 원입니다. 영업이익은 7%포인트 감소한 4조 9천억 원입니다. 인텔도 지금 과거에 비해서는 반도체 실적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삼성전자는 훨씬 더 추락했다는 겁니다. 훨씬 더 나빠졌다는 겁니다. 자, 삼성전자는 1분기 반도체 부분 액수를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 1분기 최대 전망치는 15조 9천억 원입니다. 매출액입니다. 15조 9천억 원. 이거는 국내 증권사들이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 1분기 최대 전망치를 매출액 15조 9천억으로 잡았는데, 이것은 인텔의 18조 700억보다 훨씬 적습니다. 영업이익은 4조 5천억으로 추정했습니다. 이 역시 4조 9천억보다는 다소 조금 적습니다. 자, 그렇다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매출은 3조 원, 영업이익은 4천억 정도 인텔보다 적습니다. 연간으로 계산하면 어떨까요? 연간으로 하면 인텔은 올해 전체 매출액은 80조 2470억 원, 영업이익은 24조 원으로 추정됩니다. 이건 역시 작년보다 떨어진 수치입니다.
2000년 15년 이후 처음으로 역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텔도 이렇게 역성장이고 작년보다도 안 좋지만 삼성전자는 훨씬 더 나쁘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은 내리막길로 갈 것인가? 알 수는 없습니다. 지금 반도체 부분에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가 있는데 비메모리 반도체 부분은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반면에 메모리 반도체는 굉장히 안정성이 적고 들쭉날쭉하는데 비메모리 반도체 부분에서 인텔이 강한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는 반도체 비전 2030을 24일 발표했습니다. 133조 원을 2030년까지 투자하겠다. 장밋빛 정만을 내놓습니다. 다시 1등한다. 이런 비전입니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550조 규모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비메모리에 해당하는 시스템 LSI 비중이 70%입니다. 자, 그래서 얼마 전 이재용 부회장은 신의 영역으로 불리는 EUV 7나노 공정 개발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렇지만 2030년까지 133조에 대해서도 일부 전문가들은 133조는 어마어마한 돈이라고 하지만 시간을 보면 그게 그렇게 큰 투자는 아니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과연 국내에서 반도체 공장으로 승산이 있냐는 말도 나옵니다. 우리나라 같이 제조, 설비, 인권 또는 정부 규제, 환경이 나쁜 나라는 OECD 국가 중에 많지 않습니다. 중국은요, 반도체, 휴대폰 어마어마한 지원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거의 중앙정부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LG전자가 스마트폰 생산을 베트남 가서 하겠다는 겁니다. 자, 문제는 이재용 부회장입니다. 지금 이재용 부회장은 본인 문제가 네코와 석자입니다. 지금 최순실 건으로 해서 대법원 심판이 남아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다시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삼바, 삼성 바이오로직스 수사도 요즘 상황이 안 좋다고 합니다. 여러 건이 걸려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화가 나면 막 부수입니다. 창조적 파괴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노베이션이 쉽지 않습니다. 코너에 몰린 삼성전자입니다. 대한민국의 다른 재벌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글로벌 컴퍼니 수준의 회사는 삼성전자, 현대, 기아차 정도입니다. 이 두 기업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국제적으로 대단한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반도체가 흔들리니까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흔들리고 마이너스 0.3% GDP 생산이 기록된 겁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했습니다. 충격이 엄청납니다. 정부는 지금 올해 경제성장을 2.6, 2.7%를 이야기하지만 택도 없습니다. 이미 한국은행이 2.5%로 낮춰잡았고 일부는 2.1, 1%로 내려잡는 곳도 생겨났습니다. 노무라 정권 같은 데입니다. 지금처럼 한국 경제가 운영돼서는 미래가 안 보인다. 설비 투자를 안 합니다. 기업들이 문재인 정부를 보고는 투자를 안 합니다. 이제 이거 견디자. 살아남아야 한다. 최저임금제, 주 52시간 근무제, 규제, 정말 어디로 갑니까? 지금 다른 건 모르지만 대한민국 넘버원 컴퍼니 삼성전자가 지금 막 흔들리고 있습니다. 일단 반도체 산업에서 인텔한테 올해부터 1등을 넘겨주는 것은 확실합니다. 다시 컴백, 다시 부활할 수 있을까? 모릅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왜 이렇게 흔들립니까? 이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삼성전자 공장을 이달 말에 방문하겠다고 했다가 난리가 났습니다. 청와대가 엠바고 보도 금지를 시켰는데 왜 했느냐? 중앙일보, 동아일보 기자들이 청와대 출입기자단으로부터 징계를 받는다고 합니다. 왜 이런 것까지 엠바고를 걸까요?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은 삼성전자의 현 상황에 대해서 미리 보고받고 뭔가 이야기하러 가지 않았을까요? 만약 이재용 부회장이 국내 삼성 공장을 폐쇄해버리고 외국으로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과거에 그런 말도 있습니다. 아예 삼성전자 본사를 외국으로 간 수도 있다. 투자 여건이 좋고 세금이 적고 정부가 우호적인 나라로 갈 수도 있다는 글로벌 컴퍼니니까요. 그러면 대한민국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문재인 정부의 경제 참모들은 정말 무능하다 못해서 바보 같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이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거라고 지금 호언장담하는데 집권 2년마다 이렇게 나라를 말아먹고도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까? 김수현 정책실장, 그분이 과거에 노무현 정권 시절에 어떤 실패를 했던 인물인지 모르십니까? 자기 돈으로, 자기 손으로 제대로 돈 벌어보지 않은 사람들, 대학 때는 데모하고 사회 나가서는 시민운동하고 정치권 주변에 기웃거리다가 때가 되면 한자리 하고 공기업 임원이나 감사하고 쉽게 돈 벌고 청와대 들어가고 국회의원 뺏자면 달고, 이런 사람들한테 대한민국 경제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인텔에게 반도체 시장 1위를 뺏긴다는 뉴스, 여러분 보셨습니까? 별로 크게 부각도 안 됐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엄청난 뉴스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삼성 공장을 가겠다고 한 걸까요? 정말 문재인 정부가 경제를 망쳐도 제대로 망칠지 모른다고 생각하니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그래도 한국은 떠나지 마십시오. 3년 좀 잘 버텨보십시오. 좋은 시절 올 겁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